오늘 항소심 재판부에서 날짜를 연기를 해서 그나마 법원이 이제 정치의 한복판에서 끼어든 것을 후회하고 철회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좋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좋게 해석하고 싶고, 그러나 참담한 마음은 금할 수가 없죠. 지금 행정처장님 여기 질의 받고 계시고, 저도 법원에 친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게 일 열심히 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법부 전체가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오얏나무에서 각근을 매지 마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오얏나무에서 사실 저는 오얏 훔치다가 각근 맨 것처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사회의 최종 분쟁 해결 기관으로서 신뢰가 있어야 할 사법부가 지금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행정처장님께서는 판결로 인해서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심판을 해야 될 사람이 선수로 뛰니까 야 부정선수 나가 하니까 나 심판인데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사법부가 하신 일을 생각해야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으킨 일, 그리고 거기에 정말 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대법관식이나 되는 분들이 9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동조해서 일어난 일, 그리고 그 판결문 보십시오. 뭐 말씀 못 하시겠지만 판결문 수준을 보세요. 그리고 그를 반대하는 반대 의견이 이제 아주 절절한 마음으로 사법부가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판결문을 처장님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굳이 답변을 제가 받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법부 전체, 굳건히 서 있어야 할 사법부, 사회의 최종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해 줘야 할 사법부가 이제 정치 한복판에 나와서 저 사람도 무슨 땅 꿍꿍 있어 저런 판결하네 이렇게 국민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것 자체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이렇게 저하시킨 것 자체로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이 결과를 맺어진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청문회는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왜 도대체 묵묵히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판사들을 저렇게 모욕감 느끼게 만든 일이 벌어졌는지를 저는 명확히 확인하고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조롱까지도 있었잖아요. 상고이에서 제출기한 20일 그것도 안 지킬 거다. 세상에 대법원이 20일 안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저도 법정이지만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현실로 다들 믿었어요. 그게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이미 대법원은 그런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을 확인하고 선언해야 될 대법원이 그 규정도 안 지킬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거기에 책임을 져야죠. 만약에 자기는 중심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면 그 대법원장이 그 정도 판단 하나 못합니까? 그것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행정처장님께 저는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묻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기록을 봤다는 건가요? 안 봤다는 건가요? 제가 했던 것처럼 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이제 하드 카피로 복사는 안 됐죠, 기록이? 몇만 페이지 된다고 하는데요. 다 전자 스캔했다는 거죠. 스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제출된 문건은 스캔이 되기 시스템으로 지연이고요. 자, 아까 죄송합니다. 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꾸 답변을 끊는데 이게 저 핵심입니다. 지금 처장님은 상고위에서 답변서 1, 2심 판결 이런 거 봤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하드 카피로 전달됐습니까? 스캔해서 전달됐습니까? 그 부분은 역시 재판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도 없고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거는 좀 재판 행정 관련이니까 확인해서 저희한테 좀 답을 주십시오. 그거 제가 그거를 내용을 지금 알자고 하는 겁니까? 하드 카피로 갔는지 스캔해서 갔는지 정도는 확인해 줘야죠. 확인해 주십시오. 그 정도는 우리 행정처의 말을 백보 양보해서 인정하더라도 그 정도는 읽어야죠. 그리고 저는 이거 한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내용도 이 시기에 재판을 한 것도 정치적 중임을 어겼다고 생각하지만 내용도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법관님들 대법관들 파기환송에 찬성한 법관들 말이에요. 예. 대법관들. 예. 그 녹음 파일 들어봤습니까? 이재명 피고인이 했던 말, 그 말을 들어봤습니까? 녹음 파일 실제 들어본 대법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스크립트 보고 저는 판단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1분만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스크립트도 안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백보양보에서 녹음 파일은 들어야죠. 왜 그러냐면 판결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판례를 적시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이런 것은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들어봐야죠. 텍스트하고 이게 들어보는 거하고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만 봤어도 그런 결론 도저히 저는 못 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제가 청문회 할 때도 한번 물어볼 겁니다. 정확히 확인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텍스트를 그 음성 파일을 들었는지. 대법원 판결하는데 1심과 2심 판결을 보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까, 시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 2심 판결을 보고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면 된다. 행정시장님 입장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 맞죠?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상고 이후로 들어있는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상고심은 법률심은 판단하는 것이고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1심과 2심의 사실인정을 원용하거나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1심과 2심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절적으로 평가할 건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평가할 건지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주로 이제 법적인 쟁점이 되어서 심판을 한 것으로 저는